이제 지하죠. 화석연료에 의한 그 기후변화와의 전쟁이라는 취미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했던 일은 뭐 이런 일들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4년이 되니까 제 나이가 50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남들이 낸 문제를 푸느라고 바빴는데, 이제 남은 반생에서는 제가 풀 문제는 제가 내고, 이왕이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진짜 의미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고, 하여튼 의미 있는 문제를 풀어보자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자료를 섭렵하던 중 밑에 글이 되겠습니다만, 인간의 삶의 질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재료와 그 에너지를 쓰는 사람의 재주에 달려있다는, 진짜 당연한 얘기인데 아주 간결한 표현에 감탄을 하면서 이제 지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구는 47억 년 전 생겼고, 40억 년 전에 처음 이제 생명이 바다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13억 년 뒤에 드디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는 광합성을 하는 시아노박테리아, 즉 남조류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의 공기는 순수한 공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 남조류와 그 후손들이 22억 년 동안 광합성을 열심히 한 덕택에 공기의 30%까지가 산소 농도가 높아졌고, 이 산소가 성층까지 올라가서 오존층으로 변하면서 자외선을 차단함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육지에는 생명활동이 전혀 없었는데 4억 7천만 년 전에 식물, 그리고 3억 8천만 년에 동물이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육지의 햇볕은 바닷속의 햇볕보다 몇백 배 강렬하니까, 즉 식량이 풍부하니까 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또 생명들의 그 개체수도 늘고 등치도 커지고 하면서 표준 화석이 생기고, 이들로 하여금 우리 표준 화석들을 보면서 우리 그 지구의 생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화석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그 크고 작은 대멸종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멸종의 이 원인이 결국은 화산이든 지진이든 또는 해성과의 충돌이든 결과적으로는 기후변화에 의한 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룡이 1억 6천만 년 동안 지속을 하다가 멸종을 하고, 그 일부는 조류로 진화를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포유가 등장을 했고, 또 그 포유가 진화를 해서 이제 우리 인간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도표는 구석기 시대 때부터의 그 인구 증가로서 신석기 시대 때 농경적 전환에서 인구가 서서히 증가했는데, 이 산업혁명기의 이 급속한 인구 증가는 결국 말더스로 하여금 인구 멸망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바로 뒤에 이제 하버와 보시가 비료를 개발해서 식량 위기를 모면했었습니다. 근데 비료 1kg을 생산하는 데는 40메가줄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0메가줄이면 우리 원유가 1kg이 43메가줄이 나오고, 석탄 1kg이 23메가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그러한 화석연료를 써가지고 만든 비료로 식량 위기를 극복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화석연료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인류뿐만이 아니고 다른 생명들까지도 다 싸잡아서 대멸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생성에는 사실 1억 년, 최소 1억 년 이상이 걸리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보는 게 인자라고 같은 기간에 2, 3억년서에 다 없애버리고 작정을 한 듯이 그냥 막 마구 태워버리니까 자연 생태계가 처리는커녕 같이 멸망하는 공멸을 가속화하는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킬만저로의 만년설이라든가 시베리아 동토에 있는 그 빙원이 햇빛을 잘 반사하다가 그게 녹으니까 검은 흙이 드러나고 햇빛을 강력하게 흡수하고 있고, 시베리아 동토는 더 나아가서 메탄가스를 그 땅속에 있는 메탄가스를 방출하고 있는데, 소위 온실 효과가 메탄가스는 CO2의 72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게 이제 육지의 광합성 활동인데, 광합성 활동을 한 5%만 높여도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광합성 양은 크긴 큽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광합성의 결과물을 동물이 먹지도 못하게 하고 미생물도 먹지 못하게, 즉 썩지 않게 보관한다고 우리 음식물 보관하라고 얼마나 힘든지. 하여튼 간에 잠시 그게 된다고 치고, 그걸 아무도 건드리고 다시 이산화탄소 돌아가지 않게 한다고 쳐도, 자, 그 광합성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비료와 물을 우리가 화석연료에 의존한다면 결국 우리가 식량 생산에서와 똑같이 이산화탄소 농도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로서 멸종만 앞당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하는 게 뾰족한 게 없긴 없지만 하여튼 그건 이제 물을 찾다 보니까 어댑테이션, 적응하면서 살아가자. 야, 이거 말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티게이션. 공기 중에 배출하는 CO2를 좀 줄여가지고 온난화 속도를 늦춰서 시간을 벌이자. 언제까지? 핵융합이 될 때까지 버티다 보면 그때 핵융합이 실용하려면 방법이 나올 수 있겠다가 현재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는 되겠는데 그러면 CO2 배출을 어떻게 감축할 거냐? 그러니까 공장 불뚝에서 CO2 가스를 잡아 모아서 땅속에다 묻어두겠다 하는데 이 방속에 독가스가 있으면 퍼지지 말라고 이불을 갖다 뒤집어 써놓은 걸 결국 언젠가 또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 CO2 가스를 모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즉 발생 에너지의 25%에서 40%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장 불뚝이라는 데가 다른 에너지가 없어서 화석연료를 쓰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쓰겠어요? 결국 화석연료를 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에서 45%만큼 더 쓰고, 그러니까 화석연료도 빨리 보관시키고. 그 문제는 언젠가 빠져서 돌아다니는 CO2를 그만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늦춘 것 같죠, 온난화 속도를. 근데 자식 세대 가면 오히려 문제를 몇 배로 더 악화시켜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뭐 어떤 대책이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문제를 더 악화시켜서 그러니까 박살내는 아니면 자살골 비슷한 식으로 그런 미봉책들만 있고 그리고 하나 있다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핵융합에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제 생각이죠. 아니 핵융합이라면 태양이 벌써 47억 년 동안 잘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있는 햇빛이나 잘 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또 지금 햇빛도 태양이 지금 가속화돼가지고 태양도 활동이 터져서 태양빛도 많이 쏘는데다 또 이 온난화 가스가 내버리지 않아서 죽었는데 아니 저기는 태양빛도 지금 감당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여기는 인공 핵융합을 우리가 잘 쓸 수 있을까? 이거 참. 그래서 야 이거야 진짜 이게 좀 뭔가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쩌면 한번 제대로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그 인류 배출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원재료와 에너지를 찾아서 잘 쓸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물먹는 하마가 공기 중에 있는 그 습기를 빨아들이듯이 잠수함이나 그 우주선에서 승무원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흡수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산화탄소 흡수제가 15kg짜리 한 통에 시중에서 92불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산화탄소 흡수제의 그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이 CO2는 기체는 그 중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가면 탄산수, 산성을 띠게 되는데 자, 이 산성 물질은 결국은 염기성 물질들하고 서로 자석이 끌리듯이 스스로 변화를 하게 돼가지고 만약 염기성 물질이 NaOH라고 하면 CO2하고 반응해가지고 베이킹 파우더나 불끄는 소화제, 아까 소화기 없다고 했으면 어디가 그 소화기 분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산화탄소 흡수제는 물과 염기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바다는 물은 무지량 많은 데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염기성 물질의 구성되는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산화탄소를 가장 잘 빨아들이는 NaOH라고 하면 NaOH는 바로 뭐 중학교 때 나오겠지만 소금물을 전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기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가 화석연료의 87% 그리고 원자력의 6%. 좋아? 어이구 뚫어놓아요. 이 분리스러워. 93%를 곧 고갈될 지하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고갈되지 않는 지상 에너지는 99.4% 이상이 핵융합을 하는 태양빛으로 온 햇빛 또는 그의 변형입니다. 첫째, 햇빛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빗물로서 강물에서 발전을 하거나 그 댐을 막아서 수력 발전하는 리치 에너지인 강우량,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에 의한 그 화학 에너지, 그리고 양지와 음지 사이의 온도 차이에서 생기는 그 운동 에너지인 바람. 이걸로 되어 있는데 수치를 보면 이제 그 파워 밀도를 보면 태양빛은 지구 평균이 170W입니다. 그리고 강우량은 0.3W, 그리고 광합성은 0.5W, 그리고 바람의 경우에는 육지에서는 한 60에서 80W, 바다에서는 200, 300, 400까지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동서 방향으로 부는데 이 동서 방향을 가로막는